네, 다음은 평균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평균에 관계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균하면 보통 평균하게 되면 어, 총합 나누기 개수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우리가 총합 나누기 개수 이런 식으로 한 개당 얼마 이것이 이제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이렇게만 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평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평균에 관한 문제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의 그 수학능력 시험, 수학능력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 플러스 A5 플러스 A9이 45다. 그렇다면 A1 플러스 A10의 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수학능력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3점짜리로 나왔었는데 실기에. 만약에 고등학생이었다면 이것을 공식에 대입해갖고 풀었겠죠. A1, 그 다음 A5는 A1 플러스 4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개를 해서 구했을 거예요. 답을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초등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초등식 표현은 뭐냐면 이식 띄어세기하여 이식 띄어세기하여 수를 늘어 놓았습니다. 이식 띄어세기하여 수를 늘어 놓았다. 첫 번째 수와 다섯 번째 수와 아홉 번째 수를 더했더니 이 값이 45더라. 그렇다면 첫 번째 수하고 열 번째 수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제가 초등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이것을 풀어 쓴다면 이런 말이죠. 초등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식 띄어세기하여 수를 늘어 놓았어요. 첫 번째 수 더하기 다섯 번째 수 더하기 아홉 번째 수를 더하니까 45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하고 열 번째 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단 10초만 해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이 수능 문제를. 왜냐면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수의 관계에 대해서 수의 규칙성을 항상 이제 공부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 3, 5하고 이렇게 수를 늘어 놓았을 때 이 세 수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3이죠, 3. 이 가운데 수가 결국 평균이에요. 이것을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3도 나오지만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만큼 주면 얘도 3으로 변하고 얘는 그대로 3이고 5에서 2를 줬으니까 얘는 그대로 이제 3이 돼서 내려오고 해서 평균 3이 된다.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등간격으로 늘어놓았을 때 이 홀수계일 경우에 이 가운데가 평균수라고 하는 거죠. 평균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초등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2, 4, 6, 8, 10. 자, 이 다섯 개 수의 평균이 뭘까? 아, 요거다. 눈치채. 8에서
1로 4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얘가 6이 되고 얘도 6 되고 10에서 이쪽으로 4만큼 이동시키면 얘도 6 되고 얘도 4만큼 이동시켰으니까 6 되고 그래서 전체 5개 수가 모두 6이 되죠. 결국 이 5수의 평균은 정가운데수 6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초등에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규칙성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점을 이용을 한다면, 이러한 점을 이용한다면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자, 첫 번째 수, 다섯 번째 수, 아홉 번째 수는 이 간격이 다 똑같잖아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다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그렇죠? 다 네 번씩 뛰잖아요, 그렇죠? 간격이 똑같아요. 이렇게 등 간격일 때는 뭐가 가운데가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밑에서 아이들하고 미리 공부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가운데가 평균이야? 그럼 이거와 이거가 이거의 평균이 바로 이거네, 가운데 거네. 그래서 45를 3으로 나누면 15. 이것이 바로 평균인데 이 15가 바로 요 다섯 번째 수가 아니라 1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수하고 15하고 아홉 번째 수하고 이렇게 더해서 이것이 결국은 45가 된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수하고 아홉 번째 수의 이 두 개를 합한 것은 45에서 15를 뺀 30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수하고 아홉 번째 수를 더한 것은 당연히 3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수하고 열 번째 수를 더한 걸 물어봤어요. 만약에 첫 번째 수하고 아홉 번째 수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그냥 30이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첫 번째 수하고 열 번째 수의 합이 얼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요 30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되죠. 왜?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하고 열 번째 수 더한 거하고 첫 번째 수하고 아홉 번째 수 더한 거하고 아홉이 열로 한 칸 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식 띄어쓰기 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만큼만 증가된 거죠. 여기서. 따라서 정답은 32다 하고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규칙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공식을 써가지고 식을 유도해서 1분 정도 걸려서 푸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고력으로 푼다면은 단 10초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나누기 3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누기 3 해서 15를 알아내고 가운데가 15니까 나머지 두 수의 합이 첫 번째, 아홉 번째 합이 30이다 알아내면 구하고자 하는 거 30에다가 2를 더해서 바로 답 32 하고 알아낼 수 있으니까 불과 몇 초 만에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한 예를 제가 든 것이고요. 그만큼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단 그 사고는 결국 어떠한 수의 규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공부하고 연구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사고력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넓혀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강조하는 게.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신영이의 키는 130cm이고 교훈이는 신영이보다 10cm 더 큽니다. 두 사람의 키의 평균은 몇 cm인지 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이거 제1피 원복으로 보통인데 130이구나. 거기에다가 신영이의 키에다가 더하기 교훈이는 신영이보다 10cm 더 크니까 교훈이는 또 130에다가 10만큼 더한 거네. 이렇게 하고 이거를 계산을 해서 나누기 두 사람이니까 나누기 2 해서 평균을 구하겠죠. 이것은 일반적인 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도 답은 구해낼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여기 신영, 여기 효근, 얘가 130, 여기 140. 그러면 여기에서 신영이보다 효근이 10만큼 더 커요. 10만큼. 그러니까 그 10을 가지고 나누기 2 해서 5, 각자 50만 나눠가지면 돼. 남는 거 가지고. 즉, 다시 표현한다면 교분위는
130 더하기 10, 10만큼 더 큰 거니까 얘를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요거하고 같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럼 여기가 5 주고 여기 5 주고 여기는 자기는 5 줬으니까 나머지 5가 남겠죠. 그래서 얘는 5를 받아서 결국은 130에서 5를 받아서 135가 되는 거고 여기는 140에서 5를 줬으니까 결국은 얘도 135 이렇게 돼서 둘 다 135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평균이죠. 평균은 135다.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해야만이 그것이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완벽한 정답은 아니다. 영국은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다음에 평균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런 종류의 문제들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